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껄핏하면 농촌 봉사활동이다, 호연주기를 키우기 위하여 자연에 나간다 이러고 참 밖에 나가서 서정적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스펙 쌓기에 바쁜지, 또 취업 준비에 바쁜지, 그저 책상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비전이 스펙을 이긴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케네디 스쿨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화제가 된 분이신데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006년 한국인 유학생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회장으로 선출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인 최유강 형제. 한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유학 1년 만에 세계의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던 결과였다. 그에게 화려한 배경은 없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온 가족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이끌었고 기도 속에 그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한동대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는 기도 가운데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혁, 가난한 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비전을 품었다. 지난해 그는 교육봉사단 Teach for Korea를 설립했다. 자신처럼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리더들을 키워내기를 소망하고 있다. 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내며 성공보다 승리를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 최유강 형제를 만나본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귀한 청년입니다. 네, Teach for Korea 대표 최유강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유강 형제님 하면 하버드 대학교 정치대학원인 그 케네디 스쿨 학생회장을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뭐 케네디 스쿨 하면은 뭐 각 나라의 뭐 대표 장관급들, 유명하신 분들, 또 세계의 CEO 분들이 많이 다녔던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학 중에도 전직 국무총리나 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각 국제기구나 또 정부에서 보낸 차세대 리더급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클래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출신이 이렇게 또 가서 공부만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거기에 회장을. 학생회장을 하셔가지고 정말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우리 크리스찬의 자긍심을 높여준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회장에 출마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2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자마자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당시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나이가 이제 31살 제가 당시에 미국을 처음 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처음 가니까 이게 숙제도 많고요. 또 언어도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매일 뭐 숙제하고 예습하고 그래도 새벽 뭐 2-3시를 넘기기 일쑤여가지고 1학년 때는 그런 활동하는 분들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데 저렇게 섬길 수 있다니 하고 이렇게 매일 숙제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1년을 마치고 이제 가을학기하고 봄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학교에서 전체 이메일로 이렇게 선거가 있다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무심코 그냥 이메일 보고 이렇게 지나쳤었는데 와이프하고 이렇게 강변을 걷다가 아내하고 강변을 걷다가 그 이메일 온 거에서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거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둘 다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말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얘기가 나왔던 게 한번 우리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받은 거죠. 오. 네. 거기에 달란트 비유 말씀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가서 학생회장이 꼭 돼야 된다 그런 비유가 아니고 그 케네디 스쿨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책을 주로 공부하긴 하는데 그 리더십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딱 이렇게 저한테 딱 주셨던 그게 여기가 네가 지금까지 가령 대학에서도 학생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으로 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크기와 상관없이 너에게 리더십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리더십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에 왔다고 한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리더십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거는 너의 사명이다. 부담감으로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딱 그때는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국제적 환경에 처음으로 제가 놓인 건데 이런 데서 리더십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거는 내 사명이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내려놓으니까요. 마음이 아주 심플해지고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 케네디 스쿨 하면은 뭐 반기문 총장님도 예, 거기 맞습니다. 출신이시고 예. 멕시코 총리도 예, 멕시코도 그렇고 싱가포르 지금 그 총리분도 그렇고요.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리고요. 정말, 예. 제가 듣기로는 그 학생회장도 네. 겨우 된 게 아니고 예. 압도적 표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그러니까요. 받고 회장이 된 분이에요. 아니 보통 그 유학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세계 각국에 정말 글쎄 쟁쟁한 말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왔을 텐데 그때 그들이 남다른 보기에는 감회가 있겠어요.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되신 예.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강에 가야죠. 그 여러 전교생 한 1000여 명 중에 예. 그 최유강이 학생회장이 되리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저도 뭐 결과를 예. 내가 될 승산이 있다. 아니면 뭐 반드시 돼야 한다. 그런 그리고 게 출마한 아니라. 게 아니고요. 내려놓고 예,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너무 마음 편하게 배우러 가자 해가지고 딱 출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은 거의 확률 제로에 가까운데 네. 이거는 뭐 100%가 아니라 한 120, 30% 은혜로 된 거니 그렇게 고백해라 하고 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진짜 사실 제가 입학한 것 자체도 은혜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받았다는 게 너무 큰 은혜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 당선되고 나서 네.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케네디 스쿨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사실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이렇게 강연 요청이나 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안 하는 걸로 좀 내려놨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신문 인터뷰를 몇 군데서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고학생 출신인데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좀 희망을 얻는 메시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고학생 출신이라는 거를 내용을 꼭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한동대학교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학교인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덜 않았죠. 알려졌기 예. 때문에 제가 한동대학교 출신이라는 거를 예. 꼭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메시지를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당선된 후에. 예, 당선된 후에 예. 직후에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시면 또 어떤 분들은 기사를 직접 인터뷰는 안 하고 아마 이제 보시고 또 기사를 쓰신 것도 있어서 약간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기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랑 직접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고학생 출신이고 한동대 출신이라는 거를 거기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 케네디 스쿨의 그 학생 회장의 자리가 참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잊지 못할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국제적인 환경이라는 게, 예. 전 세계에서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좀 남다른 분위기, 환경,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워싱턴 DC 인근의 그 버지니아 텍이라고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적의 미국 그 영주권을 가지셨던 우리 한국 학생이 이렇게 총기를 난사 소지하고 사건.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사건이 제가 이제 학생회장일 당시 있었습니다. 그때예요?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에 위치한 학교고 또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학교다 보니까 각 나라의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런 수십 개 국가에서 모인 학생들의 또 학생 대표였는데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분위기가 유학생 사회 분위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너무 그래서 어려운 저희끼리 얘기가 잘못하면은 정말 오해 소지 일어나겠다. 때문에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표정 관리도 하자. 네. 괜히 우리 미국 사회가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괜히 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된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는데도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러자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며칠 후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회장단이 있고 총학이 있고 또 이제 각 프로그램들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요. 한 30-40명 정도가 모이는 회의였는데 여기야말로 이제 각 나라 대표들하고 미국 이제 또 차세대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데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저도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픈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유강아, 네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위로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딱 기도하고 들어가서 먼저 한 게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들하고 먼저 희생한 가족들, 희생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념을 하자. 그래서 묵념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 어떤 그런 말씀을 준비했던 말을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대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플랜카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나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 학교 포럼에 이거를 놓고 거기 서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들한테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그 희생자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말을 써라. 그럼 이걸 그 학교에 전달하겠다. 내가 하루 종일 서 있을 거니 여기 사인업 시트가 있는데 우리 대표들 중에도 시간이 가능한 멤버들은 가능한 시간에 자기가 사인업을 하면 나와 같이 거기 이렇게 서서 그것들 하자 해서 딱 서 있는데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됐던 거는요. 오히려 미국 학생들이 지나가다 와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유강 진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위해서 애써줘가지고 마음을 나눠준 정말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얘기를 듣고 해서 당시에 어떤 그 사건에 어떤 있었던 일들이 그 한국 분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분위기가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오히려 그런 공동체에 함께 위로도 주고 또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했던 그런 경험이 미국 대학에서 보여준 그때 그 성숙함이란 우리 한국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증오나 뭐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도리어 찾아가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정말 손을 내미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예, 정말 예, 지혜롭게 잘 이겨낸 너무 것 잘하셨어요.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야말로 한국 외교죠, 그죠? 이렇게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인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살 수 있게 된 뿌리가 형제님 뒤에는 기도하는 두 여인. 이 우리 유강 형제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두 여인,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여기까지도 다 들리고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 얘기도 좀.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만남의 축복이나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셨는데 항상 지금도 그러시지만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고요. 그 사랑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평신도 하시면서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교회에서도 별명이 뭐 사랑의 고집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항상 있는 거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주실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가령 이제 제가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이 들어오면 그 주일 오후가 되면 이제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보다 어려운 이제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까지 다 나눠주시는군요. 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집에 이제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저하고 누나의 이제 첫 번째 멘트는 엄마 이거 우리가 먹어도 돼? 돼요? 예, 왜냐면 대부분은 다른 분들 주시거나 어려운 분들 주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예, 저희가 먹을 그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 예. 이번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어릴 때 제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자 전도사님이 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하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그 정말 이례적으로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그 어머니 말씀이 그게 참 이게 기도하시는 분의 그거라는 게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메일을 확인하고 나서 이메일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먼저 혼자 잠깐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깐 이따 정신을 수습하고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는 평생 안 울던 아들이 울으면서 전화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되시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는 유강아 무슨 일 있니? 그래갖고 저는 막 울면서 제가 이제 합격을 했다고. 그래갖고는 전화상으로 저희가 한 10분 어머니라고 울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도 정말 많은 만감이 교차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요. 그 아버지께서 94년에 돌아가셨는데 합격 통지를 받은 게 이제 2004년이니까요. 10년 만에. 그 10년여 동안 정말 뭐 전도사님도 하셨지만 정육점에서도 이렇게 힘든 일도 하셨고 또 치매노인 복지원에서 또 밤새 12시간씩 일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치매노인 돌보시는 일을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은 막 이렇게 어머니가 저랑 같이 울고, 우셨는데, 그래서 막 울고 하시다가, 그 다음 멘트가 재밌어요. 유강아, 그 이메일 잘못 온 건 아니냐? 꿈인가 생신가 하셔서. 네 이름 거기 써 있는 거 맞지?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 와이프는 당시에 그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실 전도사님이자 또 교수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시기도 했고 학교 교수님 제가 수업도 들었으니까요. 제가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포예요. 미국 교포인데 찬양 인도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이제 그 찬양 리더자로 섬기기도 했는데 제가 한 4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두 번을 제가 이제 거절을 당하고 정말 어렵게 주위의 그 교수님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지지로. 정말 사람이 참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교수님들이 후원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 우리 유강 형제님이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선망하는 그 학교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감격 속에 눈물을 흘렸지만 곧바로 못 갔대요. 왜요? 돈이 없어서. 아유, 재정도 그러니까 한동대 흐르셨구나. 특징이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동쪽에 계세요. 있는 대학이어서 한동대학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한동 지어서 한동대학교라고 돈은 없지만 비전은 큰 대학이 바로 이제 한동대학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나 봐요. 비전은 있는데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년간의 고통 말할 수 없이 또 아픔이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재정적인 연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몇 년간 시키신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부터 그 연단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전에도 막 그렇게 여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 좀 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학원비는 어머니가 이제 생활비를 아끼셔야 가능한 어떤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일단은 가장이 경제적인 능력 있는 가장이 이제 없어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수할 때부터는 제가 학원비도 벌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제가 이제 학비나 그런 것들을 장학금 내지, 생활비나 학비를 제가 이제 벌어야 됐는데, 그 하버드 학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성경 공부 모임분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분들을 통해 또 주시기도 하고, 그때 채워주셨군요. 예, 나중에 또 다른 분들, 알게 되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던 분들을 통해서 또 더 채워주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정말 기적적으로, 사실 이게 막 그런다고 2년 거를 한 번에 딱 채워주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학생회장 되고 나서도 마지막 학기 학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등록 기간을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시죠. 왜냐면은, 뭐 하버드 가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런데 혹시 뭐 등록금 없어서 등록을 못 했겠어? 했는데, 제가 마지막 2년 차에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두 번째 학기에, 마지막 학기에는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때도 등록을 기간을 넘겨서 있었는데 또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얘기는 그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또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어떻게 아시게 돼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셔서 합쳐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졸업을 은혜로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근데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기가 막힌 게 김영기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동대 재정이 어려울 때 와, 참 한동대가 이렇게 돈이 없는 것도 기적이다 하셨는데 이렇게 없기도 힘들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본 게 그런 때 버틸 때도 큰 그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겉만 보면 와 대단하네. 오늘의 이 유광 형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이 아픔 말고도 재수생 시절에 난 그 얘기도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많은 사람들이 저분도 저렇게 실패 연속 속에 재수생 시절에 아픔이 많았었겠구나. 근데 잘 이겨냈구나.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에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고3 때 실패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여러 대학을 쓰고 횟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거절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여기에 속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소속감이 없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된 건데. 또 그렇게 힘든 시기에 재수하실 때 아버님이 또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재수를 하던 시기인데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서 승진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임길에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이제 트럭하고 이렇게 충돌이 차가 돼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그렇게 재수생의 그 심리적인 위축과 그렇게 소속감 없는 고통 속에서도 또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 그 슬픈 소식 정말 밑바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서 그래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버님께서 또 특별히 기억에 될 만한 그런 과정도 있었나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그리울 때는 가령 무슨 뭐 집에 일이 있거나 뭐 아니면 재정적으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갑작스럽게 감당해야 될 일이 있거나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제가 의지할 신앙적으로 또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TV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버지 옆에서 아무 대화 없이 사실 남자들끼리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으면은 저는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어떤 큰 바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아버지가 곁에서 방파제가 돼주길 바라는 마음.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잃었을 때 아버지만 잃은 게 아니라
좋은 스승님도 형님도 친구도 다 함께 잃어버린 듯한 아픔이 전달이 되네요. 네. 가장 귀한 분을 네. 잃고 거기에 그런 고통 속에서 재수 삼수생을 아유. 생활을 지냈을 때 그 아픔 생각하니까 아,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요. 네. 한동대학교를 가서 예. 거기 가서도 이제 학생회장을 지냈단 말이에요. 예.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한동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는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멘토이신 그 김영길 총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동대학교를 96년 96학번으로 들어가고, 네. 근데 제가 원래 모태신앙인데요. 네. 당시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어요. 한동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한동대학교에 가서 1년을 보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제 어머니의 하나님, 네, 그리고 이제 한동대에 가서 총장님을 만났지만, 당시로서는, 김영길 총장님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의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모태신앙의 어떤 장점이자 어떤 예. 부분에선 부족한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은 더 이제 훌륭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서는 저는 의심은 별로 없었는데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좀 당연히 여겼다고 할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알고 귀한 또 총장님 만나니까 알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네.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공군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이제 그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뭐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별 어려움 없이 그래도 이제 무슨 수험 생활이나 그런 것도 했지만 근데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일단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셨군요. 야생 생활을 시작을 하게 해주시면서 예. 거기서 마음을 되게 가난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 가난하게 만드시고 아주 심플하게 만드시고 네. 그래서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군대 교회 딱 가서 찬양 듣는 순간부터 버벅버벅 눈물이 쏟아지는데 교회 가면은 고참들이 있어도 네. 울어도 이렇게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 듣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대를 다시 가니까요. 네. 한동대가 얼마나 귀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복학하고 한동대에 가셨을 때, 예. 복학했었을 때, 예. 그 김영길 총장님의 예. 그 가슴 아픈 네. 사건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재학 예. 당시였나요? 그렇죠. 제가 2000년도에 복학을 하고요. 예. 1년을 보내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한동대로 돌아와서 또 한동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2001년도 저희가 3월 달에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3월 말인지 4월 초인지 저희가 선거가 좀 연기가 돼서 그때 이제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5월 11일에 그 말씀하신 그 군총장의 예, 구속된 법정 사건이. 구속 사건이 있었으니까 제가 학생회장 되고 나서 한 40여일 후에 법정 구속되시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법원에 있었어요. 그 네. 현장에. 근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예. 그 감동의 스승의 날도 네,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때 예, 계셨죠? 학생회장이요. 그걸 주도해서 이제 얘기 좀 함께 해주세요. 찾아간 그 얘기. 예. 우리 그때 시청자들 위해서 다 매번 구체적으로. 예. 회자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2001년도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 스승의 날 행사 15일이었고요. 네. 정말 예상치 못하게 5월 11일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는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뭐 지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의도적인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리더십 분들이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일들을 해오셔서 뭐 정부에서도 우수대학으로 이렇게 지정도 받고 또 국내적으로 총장님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많은 또 지지도 받고 저희 캠퍼스 구성원들도 전폭적인 이렇게 어떤 격려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오해 소지 없이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저희 학생 구성 이제 학교 구성원 분들하고 법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저희 김영길 총장님하고 당시 이제 오성현 부총장님이 법정에서 구속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놀랐었죠. 불과 이제 스승의 날을 4일 앞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전통이
스승의 날이 일종의 그 축제거든요. 그렇죠. 평범한 그냥 그런 게 없어도 충격이었을 텐데 네. 저희는 총학을 비롯해서 막 학생들이 팀별로 막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구속이 되셨으니 네. 학교가 말 그대로 이제 공황 상태가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저희 총학도 그렇지만 네. 뭐 동문분들, 그다음에 재학생분들, 뭐 교수님들, 뭐 학부모분들 해가지고 마음이 그랬죠. 아프셨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네. 우리 이거 가자. 네. 네, 가서 스승의 날 행사는 경주에서 해야 된다. 아. 그럼 어우. 구치소로 가는 예, 거예요? 예. 아유, 우리 가장 큰 스승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포항에 앉아가지고 스승의 날 행사는 할 수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 혼연일치. 예. 네. 예,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가자. 몇 명이 간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평일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또 그 당시에 리더십이 총장님도 그렇고요. 음. 걱정하셨던 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수업은 정상대로 진행을 시켰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 전교생이 한 2,500명 내외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이 다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중에 약 한 1,500명 네. 이상이 참가를 했고요. 와. 그다음에 전국에서 졸업생들, 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또 예. 휴가 내시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하셔가지고 예. 전국에서 막 새벽같이 모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처음에는 수업 기간이고 하니 뭐 이렇게 몇 명이나 학생들이 마음은 있지만 여러 수업이나 또 학교 리더십들도 네. 정상적으로 학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버스를 8대인가 9대를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맥시멈 한 50명 해도 네. 뭐 그냥 400명 남짓 네. 했는데 막 이게 아침에 이게 모일 시간이 되니까 학교 앞에 학생들이 학교 앞에 발디딜 막 모이는 곳이 거예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버스를 막 8대, 9대에서 이 또 버스 회사에 전화 드려가지고 예. 한 5대 늘려주시라고 했다가 더 늘려주시기로 했다 해서 당시에 거의 30대 가까이 네. 29대인가 30대인가 제 기억으로 했고요. 1,500명 예. 정도. 그리고 자기 차로 차로, 가는 예, 사람들. 차로 있었던 차로 학생들은 차로 예, 그 카풀 해가지고 오기도 와. 하고 네. 교수님 차로 오고 뭐 예,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버스 이상으로 오고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들, 뭐 학부모님들 해가지고 네. 프랭카드 들고 오셔가지고 네. 참 이게 총장님은 근데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셨어요? 아예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계속 수천 명이 그렇게 찬양을 불렀으니. 총장님 평소에도 네. 너무 이렇게 인자하시고 네. 아. 그 이제 그러신데 당시에도 네. 전혀 어떤 동의하지 예, 않으시고. 뭐 네. 동요나 분노나 그런 거 없이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희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던 저희로서는. 아마 그 예. 구치소의 수감자들께서 또 관계자분들이 네.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가 평화롭게 조용하게 카네이션을 들고 우리 커밍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 같이 조용하게 하고 그 자리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그때 경찰분들도 놀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네. 또 우리 최 대표님에게 또 네. 영향이 갔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 참 귀한 일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과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로서는 정말 큰 인생의 네. 특권을 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당시에 총장님께서 구속되시고 또 부총장님도 같이 구속되시고 약 한 50여일 가까이 한 53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구속이 되시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엔 학교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님도 그렇고 부총장님도 그렇고 전혀 동요 없이 네. 그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또 한동 리더십들도 그러시고 그러면서 네.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장님 같은 분들께서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그런 일들을 승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셨던 네.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때 승리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몸으로 예, 경험했군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큰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래요. 예, 너무 저는 감동이 돼요. 네. 그리고요, 현재는 지금 Teach for Korea 대표로 있단 말이죠. 예.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예.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많을 예. 것 같아요. 그 Teach for Korea는 교육 봉사 단체예요.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네. 진학을 해서 2005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한 2005년에 Teach for America를 Teach for America라는 미국의 단체가 있어요. 네. 처음 만나고 이제 그거를 그 하버드에 있는 동안 연구하면서 한국화하는 논문을 썼어요. 네. 근데 Teach for America라는 단체가 상당히 미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그 귀하게 쓰이는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가령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그 하버드 학부 졸업생의 20% 가까이가 저소득 지역의 교사로 봉사를 하겠다고 이 Teach for America라는 단체에 지원을 할 정도로. 네. 오. 그런데 이 20%면은 그 하버드 학부 졸업생의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300명이 지원한다고 해서 다 붙는 것도 아니에요. 네. 보통 합격률이 한 10% 남짓 돼요. 와. 그러니까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수 아이비리그 대학과 최고의 대학 졸업생들이 네. 자기의 인생에서 2년을 딱 떼내서 세상에. 저소득 지역에 가서 교육에 봉사를 하겠다고. 네. 감동적이네요. 그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 이게 무슨 막 가가지고 딱 이렇게 멋있게 교육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그 최고의 아이들이 뭐 할렘이나 이런 교육 지역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요. 가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마약 중독으로 태어난 아이. 왜냐면 부모가 마약 중독이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중독이에요. 그리고 집이 깽단이 배회해야 하는 지역에 있는 아이. 그리고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교실 안에 서로 다른 소속의 깽단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네. 이 최고의 인재들이 가서 2년간 봉사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분 중에 그 워싱턴 DC의 교육감을 하셨던 미셸 리. 네. 이분도 이거 Teach for America 교사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20년이 된 단체인데요. 네. 여기 출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교육에 진출하셔가지고 미국 교육을 바꾸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최고의 인재들이 가서 좀 교육봉사로 예.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주 빠르게 네.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은 세 개 학교에 저희 Teach for Korea 선생님들이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1차 프로젝트로 예. 방과후 학교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와 이렇게 협의를 한 후에 그 사교육을 주로 안 받는 친구들 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희가 딱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니드가 좀 어려운 친구들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학업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가령 그 하위 30명의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 친구들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번에 전교 10등을 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였는데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전교 한 90등 네. 정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가르치면서 올라갔고 예. 그리고 또 전교 등수가 훨씬 낮은 친구도 또 등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또 볼 때 예. 너무 감사하고요. 더 감동이 되는 거는 그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나중에 저도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그런 걸 볼 때 너무 선생님들 감동이 보면서 있습니다. 도전받고. 예. 그리고 예. 저 지금 이게 뭡니까? 판넬, 생신 축하 예. 되게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는 뭐예요? 예, 이거는 저희 그 전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예. 선생님이 생일 때 받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예. 그래서 네. 이 편지 내용들 중에 보면은 네. 한번 좀 작은 거 읽어주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 예. 지금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게 제가 감동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요. 저희 학생 중에 중학교 때까지 네. 본인은 애플이라는 단어, 사과. 애플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다. 중학교 때도. 예. 예. 그리고 중3 때까지 단어에 S가 붙으면 다 복수인 줄 알았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뭐 문장 성분이나 자동사, 타동사 구분도 잘 못했다. 네. 네. 근데 저희에게 공부를 배우면서 아. 이제는 문법에도 자신이 생기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아. 고백한 친구도 있었고요. 네. 피갈처럼 너무 예. 예쁘게 적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학교가 심지어 수업이 없는 뭐 토요일에도 예. 학교 가서 아침 9시부터 예. 아. 오후 5시까지 가르쳐요. 네. 그리고는 간식을 싸다 주기도 하고 네.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현지에다가도 저희 밥안 먹었다고 간식도 사주시고 어떨 땐 싸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걸 느낀다고 자기들도 나중에는 그런 거를 좀 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좀 우리나라 최신 명문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느라고 예. 취업 준비에만 애쓰고 있는데 예. 좀 이렇게 우리 그 미국의 학생들처럼 예. 말이죠. 스스로 지원해서 그것도 예.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요. 예. 그 중에 예. 10% 정도가 그렇죠. 그렇게 큰 예.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예. 2년간 네. 교육으로 섬긴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한동대 그 캐치프레이즈가 배워서 남주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배워서 남주자. 아,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예. 첫 번째 놀라운 거는 그 리더의 어떤 비전.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네. 네. 공부해서 남주자.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고 그랬군요. 하고 저희도 있고. 예, 저희도 사실 목표가 네. 공부해서 남주자와 따뜻한 세상 만들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접근이 있겠는데 네.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놀라운 접근은 이 봉사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리더들이 그렇지. 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상당히 저는 그 성경적이라고 보는 게 네. 저희 티치 포 코리아가 그 기독교 단체는 아니에요.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고 많은 인재들이 앞으로 참여할 텐데 네.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놀라운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 보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어떤 분들을 교회로 모셔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아.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본인이 은혜 성장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교육봉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리더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자기가 뭐 하버드 나와서 예일 나와서 가르친다고 어떤 탁월성을 강조했지만 이 단체도 제가 놀라운 게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단체도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엑설런스, 막 탁월함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는 그 탁월한 아이들이 교사들이 오지만 네.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네. 이 차세대 리더들이 왔을 때 네. 제가 봤을 땐 이분들이 변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쪽으로 우리 시야가 간다면 아. 우리 다음 세대 네. 리더들이 네. 네. 그런 어떤 안타까운 선택을 좀 더 안 하고 더 건강한 리더가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특히 요즘 아주 여기저기 뭐 특강도 좀 많이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예. 말이죠. 예. 네. 대학생들에게 예. 꿈을 갖고 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예. 선배로서 예. 한 말씀을 예. 좀 해주신다면 한번. 저는 특별히 우리 후배들에게, 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아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대학도 삼수를 해서 갔고요. 아. 졸업도 많이 늦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가는 방송이 나가는 부분들이 후배들이 보는 게, 저 선배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하버드 가서 학생회장을 했다. 그런 거에 포커스를 안 하면 좋겠는 게요.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아멘. 네.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와닿았던 거는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네. 달란트를 우선 주셨다. 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아. 그런데 그 개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결국에는 방향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의 비전과 그러니까 방향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우리가
천국의 침입의 순간이다. 네. 가령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누구는 귀 흘려 들을 수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한국의 어떤 고등교육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동대로 오시려고 결단을 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서 에듀케이션 리폼이라는 단어를 구셨던 그 순간이 방향이 딱 설정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향이 설정될 때 하나님께서 또 도움도 주시는데, 그 방향 가운데 또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또 주님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많이 언어도 부족하고 했지만 그 말씀을 딱 순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토론회도 앞두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예.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 붙들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그거를 열 사람이 없다라는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좀 더 담대하고 건강하고 쓰임받는 네.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많이 더 배우기를 원하고요. 네. 두 분 선배님들께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참 네. 겸손하시기도 하시네요. 끝으로 네. 그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예,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Teach for Korea라는 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들을 통해서, 이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가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거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를 저희가 좀 받았어요.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은 교육 봉사들을 할 때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네. 또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희 Teach for Korea라는 단체가 계속 그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네.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으로 도울 수 있는 단체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만남의 네. 축복 맞죠? 아, 예,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의 스펙과 성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승리의 삶을 외치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볼 때 가끔 좌절과 한순간 눈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비전 메이커 최 대표 같은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보니까 힘이 아주 나요. 살맛이 나고요. 희망이 정말 넘쳐 흐릅니다. 네. 저소득층 또 빈민층 뿐만 아니라 아이의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배움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찰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